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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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창업 본점의 두부입니다. 소개. 뭐예요? 진솔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네, 제품입니다. 네. 다시 할까요? 왜요?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요, 아주 괜찮아요. 좋아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시죠. 네. 이거 내보내세요. 네, 하시죠. 네, 오늘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이것도 역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성적인 사람이 과연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 혹은 창업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말로 제대로 못 꺼내는 주제이기도 해요. 창업하는 분들이 약간 주저주저 하세요. 내가 내성적인데 이것도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막 약간 좀 주저주저 하시는데, 막상 제가 이 주제를 꺼내면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내성적이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내성적인 사람에 대한 창업가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좋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거, 사업이라는 거는 뭐 다들 느낌상 아시겠지만 뭔가 말 잘하고 영업 잘하고 뭐 사람 좋아하고 누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분들이 흔히 창업을 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혹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그냥 일단 러프하게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사실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게 조금 놀랍기는 해요. 제가 만났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해오신 분은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자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게 창업이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많이 연관이 될 것이다 라고 고민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긴 하는데,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가들의 어떤 모습, 유형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걸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라고 충분히 일단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앤디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앤디는 인정. 외향적인 사람. 앤디는 외향적인 것 같아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인정. 네, 저는 약간 고민이 됐어요. 네. 두 분은 내향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분은 두 분 네, 맞아요? 네, 저는 내향적인 사진 사람입니다. 찍어라니. 네, 그래서 저는 좀 고민됐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창업가들이 모두 다 그렇게 외향적인 에너지를 뿜뿜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스티브 잡스도 우리가 뭐 외향이다 내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사람도 충분히 자기 내면에 침잠하고 자기 내면에서부터 자원을 끌어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쪽도 내향적이고, 또 빌 게이츠라고 그런 유형인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외향성과 내향성이 그렇게 창업의 성공을 가른다거나 창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그쵸,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그거는 그 기질이 창업과 크게 연관이 될까요? 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드네요. 네. 그런 점을 얘기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창업을 못할 거라는 생각에는 일단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예를 들면 잘 만나고 다녀야 되는데 잘 만나지 못해서 일이 뭔가 잘 안 들어오고 기회가 안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창업은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뭘 하더라도 추진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는데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는 정말 공격적인 것이 반드시 좋은 건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 정말 기회가 오는 건가, 기회가 다른 곳에서 올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다른 관점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내향적, 외향적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가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외향적 난 정의가 뭘까요? 네네, 제프가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향적이다 혹은 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기준. 일단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얘기하자. 그러면 사실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은 다는 아닌데, 일단은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과 느낌이라는 내면 세계에 이끌리고, 각자 한번 해보세요.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과 활동이라는 외부 세계에 이끌린답니다. 그 다음에 내향적인 사람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에 집중하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건 자체에 빠져든다고 해요.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지낼 때 에너지를 충전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들을 딱 이렇게 내가 내향성만 가지고 있어, 외향성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좀 힘든 게 보통이죠. 이제 검사해 보시면 저도 어떻게 나오냐면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사실은 어렸을 때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외향적인 애들이 더 사랑받거든요. 사실은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검사한 거에 따르자면 외향적이라는 게 한 70%, 내향성이 30% 나는데 점점 커갈수록 그 다음에 지금 검사를 하면 저는 반대로 나와요. 외향성이 70%, 내향성이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들을 해봤을 때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본인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아까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검사를 해본 기억은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그런 거 기억을 못하는 거 보면 스스로에 대한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분명히 뭔가 했어. 네, 제가 많이 되게 준비하셨네요. 그 위로를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콰이어트의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신 게 있어요. 예, 테드에서도 이제 강연도 하셨고 하셨던 수잔 케인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수잔 케인이 지은 콰이어트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한번 해보시죠. 네. 첫 번째, yes, no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단체 활동보다 1대1 대화가 좋다. 두 개 더. 저요. 예스. 예. 둘 중에 하나만 아니, 고른 거예요? 네네. 속으로 일단 먼저 내가 yes면 하나씩 뽑아보세요. 네. 두 번째, 나는 글로 자신을 표현할 때가 좋을 때가 많다. yes와 no. yes에다가 손 꼽으시면 됩니다. 예스 숫자만 쓰면 돼요? 네네, yes 숫자만 세세요. 세 번째,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나는 동년배들보다 부나 명예나 지위에 덜 신경 쓰는 것 같다. 덜? 예, 덜 신경 쓰는 것 같다. 다섯 번째, 나는 잡담은 싫어하지만 내게 중요한 문제를 깊이 논의하는 것은 좋아한다. 여섯 번째, 사람들은 나더러 잘 들어준다라고 말한다. 일곱 번째, 나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나는 방해받지 않고 깊이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즐긴다. 아홉 번째, 나는 생일에 친한 친구 한두 명이나 가족과 소박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열 번째, 사람들은 나더러 상냥하다거나 온화하다라고 한다. 11번째, 나는 일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에게 내 작업을 보여주거나 그것을 논의하고 싶지 않다. 12번째, 나는 갈등을 싫어한다. 13번째, 나는 스스로 최선을 다해 일한다. 14번째, 나는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편이다. 15번째, 나는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라도 기운이 빠진다. 네, 16번째,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내버려 둘 때가 종종 있다. 17번째, 꼭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일정이 꽉 찬 주말보다는 전혀 할 일이 없는 주말을 선택하겠다. 18번째, 나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19번째, 나는 쉽게 집중할 수 있다. 20번째, 수업을 들을 때는 토론식 세미나보다는 강의가 좋다. 자, 예스가 몇 개가 나오셨나요? 예스가 전 11개. 11개, 시원하게 난 10개입니다. 10개. 나도 10개. 저는 16개 넣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예, 많을수록 내향적이라는 맞습니다. 어. 예스가 많을수록 네. 내향적이 더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얘기하자면 이것도 제가 그냥 생각한 거긴 한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거나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외향성이 더 높은 것 같고요. 자신의 내부에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한다거나 글을 읽는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내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파생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나누거나 얘기하거나 토론하는 거 이런 거 더 좋아하는 분들이 외향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혼자 그걸 정리한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숙고한다거나 고심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내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럼 11개는 뭐예요? 11개는 사실 그 정도 반반이신 거죠. 사실 반반. 홈트다. 외향도 아니고 내향도 아니고 주변인 반반. 주변인 경계인.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내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했다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아니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 대표인데 나가서 사람 만나야 되지 않냐. 사실 저는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공적으로 제 그 명함을 줘야 될 때가 아니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사람들 모인다고 해서 명함을 다 돌리거나 이런 건 저 되게 부담스러운 편이에요. 예,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얘가 수줍음 많은 거 같아요. 수줍음도 왔습니다. 낯도 가려요. 전 심지어는 명함도 안 만들었어요. 갑자기 어떤 왜 지기를 맡은 그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아, 게을러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게으름과 내향성의 본전도 못 차이는 가졌어, 뭐가 지금. 있을까요? 자, 이게 게으러서 내가 내향적일 수도 있을 것 자, 이렇게 같은데. 하면서 지금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게으름과 내향성의 여러분,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오늘 모르겠다. 주제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내향성입니다. 내향성입니다. 네. 제 경고한 거. 게을러서 내향적일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야, 게을러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게으른 김에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내향적인 생각을 되어버리자. 곱게 하고 그것도 있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외부의 자극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맞아요, 혹은 맞아요. 반응하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그렇죠.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느려 보이고 또 맞아요. 반응이 맞아요. 안 아니 하는 근데 거지. 진짜 게으르다 보면 사람들을 잘 만나는 타임을 놓치다 보면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향적인 것에 익숙해지는 거죠. 일 처리가 빠르지 않아요. 내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 스스로 숙고해야 되니까. 내가 알기로는 일처리가 되게 빠른데. 그런데 이게 결정이 되면 빨라요. 결정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결정을 엄청 자주 하네요. 결정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몰고 몰아가긴데 아니 근데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딱 그것만 있고 이렇게 맞아, 되지는 맞아. 않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튀겼나 봐요. 근데 하다 보면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람에 인사하고 이런 거 싫어한다에도 불구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급박함이 있으면 막 전화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응의 문제인 거죠. 사회화와 적응인 네. 거고 그 네. 성격 검사나 유형 검사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그 빅5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뭐 오류가 있거나 타당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검사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 검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가에 대한 근원을 맞아요. 찾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을 충전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창업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향적 에너지가 필요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외부에서 그렇죠. 내가 자원을 끌어와야 되고 이런다라고 생각할 때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금 불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근거에서 만나본 사람들의 근거에서 외향성과 내향성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해주는 것 그리고 내향적인 그들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성공 확률을 더 높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 잘해요. 깔끔하게 정리 잘해. 실제로 그 내향적인 CEO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실제로 내향적인 CEO들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죠.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는 전형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가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동료를 굉장히 잘 챙기는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레리 페이지, 구글 CEO죠. 페이지는 내성적인 성격에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약간 괴짜 기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CEO라는 사실이 의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은 매우 치밀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다듬고 이끄는 데 제격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죠. 나는 사업을 풀어나갈 지식은 충분하지만 데일 카네기의 인간 처세학 인간관계론 세미나를 등록하고 싶을 정도로 처세술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다음에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어. 내가 내성적이지 않았다면 컴퓨터 엔지니어가 될 수 없었을 거다. 가장 조언하고 싶은 건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팀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저는 제가 내향성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어쨌든 해나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앤디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강점이 있고 어떤 거를 못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저희 팀도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한테 뭔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계속 숙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왜 이 얘기를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을 얘기를 다시 하지 않을까? 나한테 논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얘기도 전 들어요. 저는 제가 결정을 하고 제가 숙고하고 제가 생각이 정리되어야지 얘기하는 편인데 논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팀하고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오해가 될 수 있겠다. 네, 그 네,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근데 이게 사실 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팀 자체도 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쟤는 왜 저럴까? 우리랑 얘기하기 싫은 걸까? 혹은 뭐가 싫은 걸까? 그럼 이거는 안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알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분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오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하던 얘기죠. 이제 다음이라고 나 다음. 예, 결국에는 내향성이다 외향성이다를 아까 생각을 해보는 건 되게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성향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외향적이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 만나면서 기회를 잘 확보를 하는데 내가 그걸 창업에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내향적이다. 그러면 섣불리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내가 아니니 침착하게 이제 상황을 보면서 내 스스로 답을 찾으려 노력하면서 그 상황에서 요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과 꼭 필요한 타이밍에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도 자기 기질에 맞고 자기의 노선에 잘 맞는 그런 창업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나왔다고 생각해요. 나다움이라고 하는 거. 사실 창업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이 하고 싶은 혹은 내가 구현하고 싶은 무언가의 그 꿈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답게 잘 구현해내는 것. 그게 나의 강점을 살리는 길이고 또 그게 또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되게 다음이라고 재미있는- 했는데 다음이죠. 다음. 네. 발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네. 제가 실수했어요. 그 강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요. 그리고 그 강점, 나의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축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내향적인 사람도 사업가 혹은 창업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내향적인 사람은 보통 사회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 왜 손 안 들고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는 반장 선거가 나갔는데요. 제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도 2학기 반장 선거였어요. 1학기 동안 제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지 않아요. 주목도 받지 않고. 그랬을 때 내향적인 사람은 사실은 이제 자기 스스로 내향적인다라는 거 이코로 약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제 뭔가를 타파해야 되는 약점, 막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실제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드린 거고, 실제적으로 사업가들을 봤을 때 비율은 6대4 정도라고 합니다. 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 사실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향성인 사람들만 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향성인 사람들은 사실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근데 그 말했다시피 저 가끔씩 그런 얘기 듣는데 내향적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뭐 배우했어요? 어떻게 뭐 강의해요? 뭐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무대에 서는 거는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같은 내향성인데도 불구하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분야, 뭐 타인과의 관계에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자체를 타인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냐, 아니면 괜찮냐, 뭐 이런 거 자체를 또 분리하는 기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다음에 더 듣고 싶어요라는 댓글이 많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먼저 얘기를 하고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이건 내향성 편파 방송. 그래서 네, 요 방송은 그래서 내향성인 분들도 충분히 창업을 하실 수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휘해서 창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급하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 다음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